유튜브나 인스타나 제품 광고가 되게 많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본인의 피부를 생각하지 않고 그냥 막 따라하다가는 오히려 악영향을 끼칠 수가 있죠. 최소 화장품을 6개월에서 1년, 길면 2년까지 쓰는데 보존제가 들어가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다 사실은 피부염을 유발할 수 있는 성분들이 섞여 있어요. 근데 만약에 여기에 더해서 크림, 토너, 더해서 재생크림, 더해서 이런 거 다 바르면 어떻게 될까요? 점점 건조해지면서 주름 같은 것도 잘 생기죠. 유튜브 같은 거 많이 보다 보면 보습제를 2-3시간 간격으로 바르는 게 좋다는 의견이 있던데 전혀요. 왜냐하면은 원장님 요즘 보습제를 사용해보려고 하면은 종류가 너무 많아서 뭐가 뭔지 모르겠더라고요. 그쵸, 엄청 많죠. 유명하다고 해서 막 이것저것 쓰고 있긴 한데 이게 사실 제 피부에 맞는지도 잘 모르겠고 혹시 이런 게 저만 겪는 건가요? 아니면 다른 분들도 다 그런 건가요? 아마 많이들 겪으실 거예요. 요즘엔 또 워낙 화장품 구하기가 쉽고 옛날에는 막 백화점 같은 데 가야 되는데 이제는 올리브영 같은 데 가면 화장품이 되게 많잖아요. 기초 제품이. 심지어 요즘엔 편의점에도 파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구하기가 되게 쉬운데 문제는 종류가 너무 많으니까 어떤 거를 어떻게 써야 되지? 이거 전부 다 써야 되는 건가? 그리고 쓰다 보면 내 피부에 안 맞는 것 같은데 어떤 것 때문에 안 맞는지 잘 몰라가지고 문제가 되는 경우들이 좀 있어요. 그리고 요즘에는 정보의 시대잖아요. 유튜브나 인스타나 요즘에 심지어 틱톡 이런 거를 통해서 제품 광고가 되게 많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특정 사람이 썼을 때 좋아져 보이니까 그거를 쓰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근데 그거는 본인의 피부를 생각하지 않고 그냥 막 따라하다가는 오히려 악영향을 끼칠 수가 있죠. 그러면 보습이란 게 뭔가요? 보습은 말 그대로 수분을 보충 플러스 보호하는 게 보습입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보습제를 나눌 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물을 끌어당기는 습윤제, 그 다음 물을 끌어당겼으면 이제 보호를 해야 되잖아요. 그럼 보호를 하는 밀폐제, 이 두 가지로 큰 분류로 나눌 수 있어요. 일단 우리 피부는 표피가 있고 여기 안쪽에 진피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지방층이 이렇게 있을 텐데 피부가 자기 역할을 하려면은 수분이 있어야 돼요. 수분이 없으면은 이 피부 장벽이 이제 점점 건조해지면서 깨지고, 또 다른 문제는 주름 같은 것도 잘 생기죠. 그리고 피부가 건조하게 되면 간지러워요. 간지럽으니까 막 긁으면서 피부 염도 생기기 쉽고 햇빛이라든지 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침범하기가 쉬워지는 상태가 돼버리죠. 그래서 모든 질병이라든지 노화라든지 그런 거에 약해지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왜 물을 마셔요? 기본적인 신체 대사 활동을 하려면 물이 필요하잖아요. 피부도 마찬가지예요. 피부도 물이 필요한데 먹는 물만으로는 피부에 충분한 물을 공급할 수가 없기 때문에 외부의 도움을 받아서 보호를 해줘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은 피부는 외부에 노출이 돼 있으니까. 그래서 보습을 해줘야 합니다. 구분하는 거는 스펙트럼으로 놓고 봐요. 보통 보습제는 여기는 물, 여기는 기름입니다. 그래서 얼마만큼의 퍼센트로 들어가 있느냐가 관건인 거예요. 그러면은 물이 대부분인 것들은 토너가 있죠. 그리고 조금 묽은 거 로션, 여기서 기름이 조금 들어가면 크림, 여기 조금 더 기름이 들어가면은 재생크림, 가장 끝단에 있는 게 바세린이라든지 오일류. 그래서 이쪽으로 가까울수록 수분제, 물을 끌어당기는 성분이에요. 그리고 이쪽으로 갈수록 밀폐제, 수분이 빠져나가는 거를 보호해 주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기름이잖아요. 기름막을 씌워버리면은 물이 기름이랑 섞이지 않기 때문에 바깥으로 빠져나가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제 기름이 많을수록 수분을 나가는 걸 막아주는 역할을 하고, 물은 피부에 물을 끌어당겨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수분제를 보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구분할 수 있고, 에멀전이라든지 앰플이라든지 그거는 그 농도에 따라서 여기 중간중간에 섞여 있는 거죠. 그래서 바를 때도 묽은 순서대로 바르는 거예요. 기름이 많을수록 물이 덜 들어가기 때문에 물이 높은 거를 먼저 발라야지 흡수가 다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기름기 있는 걸 조금씩 발라가지고 막아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러면 종류가 그렇게 다양한데 자신의 피부 상태에 맞는 보습제를 고르는 방법 같은 게 있을까요? 우리나라는 사계절이잖아요. 외부의 온도 그리고 습도가 다르기 때문에 이거와 플러스 내 피부, 이런 것들을 염두에 두고 맞춰서 골라야 되는데, 피부가 나쁘다고 해서 많이 바른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오히려 그게 더 안 좋은 거예요. 왜냐면은 화장품 있으면은 여기 안에 물질들이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러면 물질 한 개만 들어가지 않고 이것저것 다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리고 오래 써야 될 거 아니에요. 최소 화장품은 6개월에서 1년, 길면 2년까지 쓰는데 보존제가 들어가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다 사실은 피부염을 유발할 수 있는 성분들이 섞여 있어요. 그래서 이제 어떤 피부는 괜찮지만 어떤 피부는 자극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근데 만약에 여기에 더해서 크림,
토너 더해서 재생크림 더해서 뭐 에멀전 이런 거 다 바르면 어떻게 될까요? 20가지 성분이 있고 여기에도 20가지 성분이 있고 20가지 성분이 있고 20가지 성분이 있고 20가지 성분이 있으면은 피부염이 걸릴 수 있는 확률을 늘리는 거예요. 우리가 피부염이 걸린다는 거는 아픈 거잖아요. 근데 아플 때 보통 뭐예요? 우리 쉬죠. 근데 이렇게 하는 거는 쉬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피부를 더 지치고 일을 시키고 그 다음에 거기다가 더군다나 여기에 자극이 될 수 있는 성분들을 넣어가지고 피부염이 걸릴 수 있는 확률을 늘리는 거기 때문에 오히려 피부가 나쁠수록 적게 발라야 된다. 그리고 가능한 기초 제품을 꼭 많이 바를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옛날에 우리 밑에 부모님 세대는 스킨 로션 크림 이렇게 발랐잖아요. 피부가 나빴나요? 그렇진 않거든요. 기초 제품의 이름이 다르다고 해서 이 라인별로 쫙 다 쓰는 거는 오히려 이러한 확률만 증가시키기 때문에 별로 올바른 선택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심지어 같은 라인에 있는 제품이에요. 그러면은 성분이 겹치면 굳이 왜 또 발라요? 그냥 물과 기름만 비율만 다른 건데 바를 이유가 없죠. 그냥 내 피부에 맞게 올바른 걸 한두 개만 선택해서 바르는 게 제일 좋아요. 그래서 제가 기본적으로 하는 거는요, 토너 플러스 피부에 도움이 되는 앰플 한 개 정도. 여기서 이제 나뉘는 게 로션 또는 크림. 이게 물의 비율이 좀 더 높은 거예요. 얘는 기름이 좀 더 많고, 그러면 물이 많으니까 수분 성분이겠죠. 얘는 밀폐 성분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걸 언제 주로 구분하게 되냐면요, 여름에만. 왜냐하면 여름에는 온도 올라가죠, 습도 높죠. 그러면은 우리 피부가 이미 물이 많이 있어요. 근데 이 상태에서 내가 피지가 많은 여드름 피부예요. 그 상태에서 크림 바르면 어떻게 될까요? 밀폐하는 거. 너무 기름이 많아져요. 그러면은 여드름이 더 증가하게 돼요. 이런 경우에는 로션을 써야죠. 근데 이런 경우가 아닌 경우 무조건 크림입니다. 왜냐하면 로션 같은 경우에는 밀폐되는 성분이 없기 때문에 그냥 물을 끌어당기는 역할만 하고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크림을 바르되 내 피부가 이런 피부다 라고 하면은 로션을 생각해 보는 것도 좋아요. 제가 왜 크림을 말씀드리냐면은 세안제 때문에 그래요. 요즘에 세안제 잘 나와요. 피부에 세안을 잘 시키는 것 뿐만 아니라 피부에 붙어있는 수분에 도움이 되는 성분들이 있거든요. 세라마이드라든지 프로테오글리칸이라고 해가지고 피부 보습에 도움이 되는 성분들이 있는데, 얘네들이 세안이 너무 강하게 되면 이제 쓸려 나갈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피부가 약해지잖아요. 그러니까 크림 제형을 발라서 피부를 보호해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왜냐면 로션만으로는 너무 묽기 때문에 보호는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보호가 안 된 상태에서 물을 끌어당겨봐야 뭐예요? 다시 빠져나가죠. 그래서 가능한 이제 여름철에 이런 피부가 아닌 이상은요, 가능한 크림 바르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토너를 제가 왜 말씀을 드렸냐면은 얘는 보습제가 아니에요. 토너도 물이 많잖아요. 물이 많으면은 피부에 물을 많이 줄 것 같죠? 아니에요. 이거는 쉽게 목욕탕 생각하면 돼요. 목욕탕 갔다 들어오면 피부 어때요? 당기죠? 왜 당겨요? 건조해지니까 수분이 날아간 거예요. 피부 겉에는 물이 많으면 안 돼요. 피부 겉에 물이 많으면은 각질층이 느슨해지면서 수분이 빠져나가기 쉬운 상태가 돼요.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얼굴은 씻는 순간부터 수분이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세안은 이제 짧게 해야 되는 건데, 얘는 어떨 때 바르는 거냐면은 세안을 제가 너무 강하게 하지 말라잖아요. 그러면 한 뭐 10에서 20% 정도의 노폐물이 남아요. 그럼 그런 것들을 정돈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손에 발라서 톡톡톡 해주는 거는 남은 노폐물들을 조금 정리해서 날려보내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대신 얘는 날아가잖아요. 약간 날아가게 하면서 피부 자극을 주는 경우가 있어요. 되게 예민하신 분들은. 토너 썼을 때 따갑다 그럼 쓰면 안 돼요. 그런 분들은 앰플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물기 좀 낮은. 그래서 앰플 바르고 그 다음에 크림 바르고, 그리고 겨울철 같은데 너무 건조하다, 내가 극건성이에요. 그러면 여기에 더해서 바세인이라든지 아니면 조금 안전한 오일류 조금 이 크림이랑 섞어서 바르는 거예요. 그러면은 수분이 날아가는 걸 막을 수가 있죠. 그래서 요게 사실 기본이에요. 요거 이상은 굳이 할 필요가 없어요. 굳이 할 필요가 없는데 이것저것 막 5종 세트, 7종 세트 이렇게 해야지 피부가 좋아질 것처럼 광고를 많이 하거든요. 근데 저도 그래서 앰플 하나 크림 하나 발라요. 이거 2개밖에 안 발라요. 그래도 피부가 약해지거나 하지 않습니다. 물론 간혹 가다가 회식이 있거나 일이 있어서 이제 술을 많이 마시거나 밤을 새가지고 수석해지는 경우는 간혹 있죠. 근데 그런 거는 기초 제품만으로 이제 해결할 수가 없기 때문에 피부과 시술을 도움을 받고 그 외에는 딱 이 정도만 바릅니다. 이래도 충분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피부 컨디션이나 외부 환경이나 이런 거에 맞춰서 딱 이 정도만 해주면 기초 제품은 끝나는 겁니다. 그러면 보습제는 어느 정도로 펴발라야 하나요? 제일 좋은 거는 내 얼굴에 딱 발랐을 때 손에 묻어나지 않는 양. 그래서 얼굴 크기가 다 다르고 피부의 보습도 다 다르잖아요. 어떤 사람 좀 더 많이 필요할 수 있고 어떤 사람 좀 더 적게 필요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발라보면서 조절해야 돼요. 대신 너무 넘치게 바르면은 먼지 같은 게 달라붙어요. 그러면은 이런 것들이 다 자극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냥 피부에 있을 때 얇게 살짝 펴바를 수 있는 거 딱 요 정도. 그래서 다 바르고 난 다음에 손에 뭔가 많이 묻어나오지 않는 상황, 딱 좋은 양이에요. 그래서 요거는 발라보면서 조절을 해야 됩니다. 유튜브 같은 거 많이 보다 보면 보습제를 2-3시간 간격으로 바르는 게 좋다라는 의견이 있던데 전혀요. 왜냐하면은 보습제를 2-3시간 간격 바르려면요
하면요, 세안을 계속 해야 돼요. 우리 야외 활동하면 노폐물 묻을 거 아니에요. 이 상태에서 바로 덧바를 거예요? 아니죠. 씻어야 될 거 아니에요. 노폐물 묻어있는데 거위에다가 보습제 바르면 노폐물 그대로 묻어버리는 건데 더 안 좋죠. 그리고 보습제에 들어가는 수분제 성분 있죠, 이게 노폐물을 녹이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문제는 여기 먼저 묻어있죠. 이 상태에서 로션 같은 거 발랐어요. 얘 녹겠죠. 얘 어디 갈까요? 안으로 들어가요. 그럼 결국 씻어내야 되거든요. 이렇게 씻어내야 되는데 씻는 거 자체가 피부에 제가 독한 거랬잖아요, 자주 씻는 게. 그러면은 당연히 더 피부가 안 좋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론상으로는 두세 시간마다 발라주는 게 좋을 수는 있어요. 근데 그건 어떤 조건이냐면은 외부에 노폐물이 아예 없다는 존재 하에요. 그러면은 피부가 깨끗하겠죠. 그 상태에서 덧발라도 돼요, 손만 씻고. 근데 그런 상태가 안 되기 때문에 세안을 결국 하면은 깎아 먹고 발라봤자 깎아 먹은 것만큼 못하기 때문에 덧바르는 게 오히려 더 안 좋죠. 그럼 원장님이 추천하시는 거는 아침 저녁으로 씻고 그쵸. 나서만 아침 저녁 씻고 나서만 올바르게 발라도 충분히 괜찮습니다. 근데 만약에 당긴다고 덧바르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거 절대 하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피부가 당긴다는 건요, 피부가 건조하다는 증상이에요. 피부가 건조한 상태에서 크림을 바르지 않고 보통 수분제를 바르거든요. 왜냐하면 더 뽀송뽀송해지니까. 근데 장벽이 깨져 있어요. 그러면 더 빠져나가는 게 더 많아요. 그래서 바를 때마다 더 많이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덧바르는 게 계속 더 건조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제 그런 분들은 피부 장벽이 깨진 상태이기 때문에 보습제로 덧바르는 게 아니라 밀폐제를 잘 발라가지고 수분이 날아가는 거를 막아줘야 되는 거죠. 그러면 혹시 추가로 촉촉한 피부를 이렇게 유지할 수 있는 생활 습관 같은 게 있을까요? 첫 번째는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적절하게 딱 올바른 보습제 개수만 쓰기, 너무 과도하게 쓰지 않기. 그 다음 두 번째는 세안 약하게 하기, 올바른 세안 습관 갖기. 이 두 가지가 사실 촉촉한 피부를 갖기 위한 제일 좋은 방법이에요. 대신 이거는 내 피부가 건강하다는 전제 하에. 왜냐면 건강하지 않은 상태라면은 사실 이것만으로는 부족하고요. 이미 건강한 상태에서 이제 유지하기 위한 노력은 손상을 줄이고 적절하게 보습하기. 이 두 가지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것도 있어요. 맞아요. 물을 잘 섭취해야 돼요. 가뭄이 있는 땅에다가 물 쭉쭉 뿌려봤자 어떻게 돼요? 다시 금방 마르죠. 가뭄이 있는 땅은 보습제의 의미가 없어요. 어차피 이미 가뭄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수분도 하루에 한 2리터 정도 내외로 충분히 섭취를 해주는 게 좋아요. 대신 너무 또 과하게 하면은 오히려 이제 신장이 망가질 수 있기 때문에 그냥 적절하게 이제 섭취해주는 게 제일 좋죠. 그리고 가습기 같은 경우에는 추천드리진 않아요. 왜 그러냐면은 조건들이 있어요. 첫 번째는 주변이 건조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언제냐, 주로 겨울철에가 제일 건조하잖아요. 이 겨울철 때 가습기 쓰기 위한 조건은 일단 1번 깨끗한 물로만 무조건 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매일 청소. 물이 껴있으면 어때요? 곰팡이 살기 좋고 세균 서식하기 좋은 환경이거든요. 그러면 가습기를 쓴다는 거는 얘가 안쪽에 더러워질 수 있는 환경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통만 깨끗하게 하는 게 아니에요. 가습기 지나가는 길 다 청소해야 돼요, 매일매일. 이 두 가지를 할 수 있다, 쓰세요. 특히나 피부가 건조하신 분들만. 피부가 건조하시지 않은 분들은 굳이 쓸 필요는 없고요. 피부가 약간 겨울철만 되면 막 갈라지고 간지럽고 당기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겨울철 쓰면 좋은데 요 두 가지 조건을 충족한 상태에서만 써야 돼요. 안 쓰면은 안 쓰는 이만 못합니다. 그러면 보습에 도움되는 피부과 시술 같은 것들도 있을까요? 일단 첫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수분이 부족한 경우,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장벽 깨짐이 있는 경우. 그래서 수분 부족한 경우에는요, 수분을 직접 넣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수분을 넣어주기 위한 가장 좋은 거는 뭘까요? 히알루론산이에요. 그래서 요즘에 물광주사라고 하는 게 주성분이 히알루론산이에요. 근데 대신 히알루론산 중에서도 자유한, 프리한, 각효가 안 돼 있는 효연수 있고 각효가 돼 있는 히알루론산이 있어요. 옛날에 필러펜 설명 들었는데 요게 이제 흔히 우리가 말하는 필러, 요거는 이제 흔히 우리가 말하는 물광주사. 근데 요즘에는 이 중간에 있는 것들도 있어요. 약간만 각효되어 있는 거. 그럼 얘는 약간의 살짝의 볼륨감도 있으면서 물광의 효과를 좀 더 오래 유지시켜주는. 그래서 이제 이 두 가지가 사실 피부 수분 부족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 중 하나고, 그 다음 두 번째는 초음파 관리. 초음파가 우리 피부 안쪽에 진동을 하면서 수분을 끌어당기는 역할을 해줘요. 그래서 우리가 흔하게 보는 LDM 아니면은 인텐스 울트라 같은 초음파 장비들이 있거든요. 이 두 개가 사실 제일 유명해요. 왜냐면 독일에서 온 거거든요. 독일 애들이 장비 잘 만들어요. 차도 잘 만들고 장비도 잘 만듭니다. 네. 그런데 이 두 개가 확실하게 인증이 된 안전한 초음파여가지고 피부에 수분을 공급해주면서 피부를 또 재생시켜주는 역할. 그래서 얘는 둘 다 수행해주는 역할을 해요. 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수분을 직접적으로 피부 안에 넣어주는 피부과 시술이 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장벽이 깨졌을 때요. 요거는 이거 넣어봤자 뭐예요? 다시 빠져나가겠죠. 의미가 없어요. 일시적으로 도움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장벽 깨짐을 해결해야 되는데, 장벽 깨짐을 해결하기 위한 거는 이제 피부 표면을 이제 재생시키는 거죠.
재생시키는 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초음파가 그 역할을 해줄 수 있고, 좀 더 강하게는 피부를 재생시켜줄 수 있는 성분들 주입해주는 거예요. 주사가 될 수 있고 아니면 외부에 이제 주사를 이용하지 않고 주입해주는 그런 성분들이 될 수 있겠죠. 대표적으로는 엑소좀도 좋은 거 써야 됩니다. 이 엑소좀 종류가 수십 가지 되는데 이 종류에 따라서 효과가 다 달라요. 그래서 좋은 걸 써야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리쥬란 정말 많이 하거든요. 요거는 DNA 조각인데 DNA 조각을 이용해서 피부에 재생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 두 가지를 이제 저는 시술을 제일 많이 합니다. 그 시술은 주사 형태로? 리쥬란은 주사 형태로 해야 되고요. 엑소좀은 주사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큐어젯 같이 약물을 뿌려주는 장비가 있거든요. 그런 장비를 이용해서 뿌려주게 됩니다. 그래서 엑소좀 같은 경우에는 크기가 워낙 작아요. 약간 나노 단위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원래 발라만 줘도 80% 이상 흡수가 돼요. 근데 이제 바르면 뭔가 효과가 덜할 것 같기 때문에 뿌려주는 장비라든지 아니면 바늘을 이용한 고주파 아니면 MTS 이런 거를 이용해서 안에 집어 넣어주는 거예요. 보습제에 관심이 많잖아요. 왜냐면 이제 우리 피부를 가꾸기 위해서 가장 기본적인 활동이거든요. 근데 외부에 정보가 너무 많고 보습제 종류도 너무 많고, 왜냐면 백화점 가면은 1번부터 7번까지 막 권해주는데 어떤 걸 살지도 모르겠고 이런 상태가 되게 많을 거예요. 그래서 고민이 많으실 텐데, 보습제는 기본적으로 수분을 보충하고 보호해주는 역할이에요. 그 역할만 해주면 충분하거든요. 그러면은 굳이 많이 바를 필요가 없어요. 잘 해줄 수 있는 역할만 해주면 되기 때문에 보통은 토너 하나, 앰플 하나, 크림 하나, 그 다음에 피지가 좀 많다면은 크림 대신 로션 하나,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보습제를 최대한 간추리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은 보습제도 결국에는 한 가지 성분이 아니라 여러 가지 성분의 복합제이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 이제 오히려 피부가 자극될 수 있어서 최대한 적게 써주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보습제를 잘 바르기 위한 선제 조건으로 세안을 꼭 약하게 잘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수분이 빠져나가는 거를 막고 그 다음에 보습제를 잘 발라줘야지 우리가 피부가 촉촉해질 수 있고 건강해질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수분이 너무 부족해요. 근데 그거를 보습제로 해결하기는 좀 어렵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피부과 시술에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 두 가지로 나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수분이 부족한 경우에는 히알루론산이나 아니면 초음파 관리를 이용을 해서 피부에 직접적으로 수분을 넣어주는 거, 이걸 해주시는 게 좋고, 두 번째로는 피부 장벽이 깨진 경우에는 수분을 아무리 많이 넣어봤자 수분이 빠져나가니까 피부 장벽부터 재생을 해야 돼요. 그런 경우에는 초음파 관리나 아니면은 엑소좀, 리쥬란 같은 시술을 좀 받으시게 되면은 큰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은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 혹시나 보습제에 대해서 궁금하시거나 좀 추천을 받고 싶은 분들이 있다면은 이 영상 꼭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